자, 이번에는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운영체제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떤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그램이 시스템 자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시스템 자원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운영체제가 제공해주고 일반 사용자나 사용자 프로그램들은 그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운영체제의 시스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미 아마 알고 있겠지만 시스템 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말은 좀 딱딱하게 썼지만은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그냥 시스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함수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어떤 자원을 그 자원의 하드웨어 동작을 직접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조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하드웨어 동작에 대한 추상화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고자 할 때 어떤 하드디스크의 동작과 그 데이터를 읽어올 메모리의 동작, 이걸 일일이 다 프로그램할 필요가 없고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어떤 read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내가 읽고 싶은 파일의 이름, 그리고 내가 읽어서 그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공간, 이것들만 딱 지정해주게 되면은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메모리를 저장하는 것을 운영체제가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호출을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맨 페이지에서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섹션 2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방금 얘기했다시피 파일의 read, 파일 write, 파일 open,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fork, 이런 등등의 기능들이 시스템 호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식인데요. 시스템 호출 사용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한 파일을 읽어가지고 그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복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정도의 프로그램은 아마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여러분이 작성한 순수한 코드로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파일의 이름을 읽어온다든가, 이 목적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 목적지 파일에 저장한다든가 하는 이 일련의 작업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input 파일의 내용을 읽어오고, output 파일의 이름을 읽어오고, input 파일을 연 후에 그 output 파일을 생성하고, input 파일의 내용을 output 파일로 옮기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그 코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어쩌면 당연시해서 사용했었던 시스템 함수들, 그것들이 곧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직접 제공해주고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요. 아무래도 운영체제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가 없고,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는 그 코드 사이즈도 적어야 되고 매우 빠른 속도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printf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변수의 데이터를 화면에다 출력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인티저 값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문자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걸 포인터로 인식해가지고 문자열을 출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한 데이터를 출력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기능들을 시스템 콜로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콜은 단지 화면에다가 이 값을 출력해라, write 해라 라는 이런 단순한 기능만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일반 프로그래머에게 친숙한, 또 일반 프로그래머의 사용이 편리하도록 높은 수준의
그것을 이제 우리 높은 수준, 고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높은 수준의 함수 형태로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혹은 시스템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커널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체제의 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정확한 의미에서 운영체제인 커널의 일부분이 아니라 커널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편리함을 주는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응용 프로그램들은 시스템 호출보다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이 라이브러리들은 뭐 내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들은 내가 여기서 작성한 프로그램이 다른 시스템에서도 잘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이라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 API,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이런 형태로 Win32 API니, POSIX API니 또는 자바의 API니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에서도 봤던 man을 활용해 보면 똑같은 이름의 어떤 fread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시스템 콜의 함수인지 라이브러리의 함수인지는 맨 페이지의 섹션을 구분해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런 API 함수의 일반적인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따로 API의 특수한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익히 프로그램 연습을 하면서 써왔던 것처럼 어떤 함수의 사용 방식을 알려주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의 원형 모양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C를 예를 들자면은 함수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이 함수 이름을 통해서 시스템 라이브러리 혹은 시스템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어떤 값들을 이 함수의 인자로 주어지며 이 함수 실행이 끝나고 나면 어떤 리턴 값을 가지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함수 형식을 잘 이해하면은 이 함수의 사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이 이제 사용됐을 때, 이용됐을 때 동작이 일어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오픈과 같은 이름의 시스템 함수를 우리 코드에다가 넣어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만 보면 우리가 따로 작성한 일반적인 함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 콜은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주 특수한 요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스템 콜 인터럽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이걸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되느냐라면은 유저 프로그램이 커널의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했을 때 커널의 함수를 단순히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라는 보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전환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한 코드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한 시스템 호출은 시스템 콜 인터럽트라는 방식으로서 커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함수 호출이 아니라 그 함수 시스템 콜을 처리하기 위한 특정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되면서 운영체제에게 시스템 콜 인터럽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인터럽트를 얘기할 때 인터럽트 벡터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시스템 콜 인터럽트에 대해서 시스템 콜 각각 번호, 즉 오픈은 10번, 리드는 11번, write는 12번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이 각각 어떤 부분의 코드를 담고 있는가라는 시스템 콜 벡터를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오픈 코드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겉으로 보면 함수로 보이는 시스템 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인터럽트 처리 위한 과정을 따라서 내 프로그램은 잠시 실행이 중단된 상태에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운영체제의 코드가 실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리턴이라는 것을 통해서 끝나면은 우리 프로그램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치 함수의 호출과 리턴처럼 보이지만 이 시스템 호출은 단순히 함수의 호출과 리턴이 아니라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를 이렇게 전환을 하는 시스템 콜 인터럽트를 통해서 실행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스템 콜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은 거의 비슷하죠. 라이브러리라고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printf라는 것은 이제 시스템 콜이 아니라 맨 페이지에 있는 섹션 3에 있는 에서 제공되는 함수인 것이고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그럼 일단 printf 자체는 커널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라는 곳에서 실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printf 코드에는 다시 write라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write 함수가 호출되고 시스템 콜을 통해서 write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죠. 단지 시스템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조합을 해가지고서 write를 할 것인가를 만들어주는 코드가 담겨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함수가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콜 서비스를 이용한다 라는 것으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곧 뭐냐? 함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고 그 함수의 형태가 바로 시스템 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콜 서비스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들은 이렇게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고 시스템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라이브러리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가장 안쪽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입니다.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메모리를 관리하고 또 통신을 하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능들을 결국 가장 상단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실행되면서 사용자의 필요한 작업들을 이제 결국 원하는 작업들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의 프로그램은 직접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시스템 콜을 호출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이 이 시스템 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템 콜을 직접 사용하거나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서 이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는 이제 리눅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라서요. 시스템 콜이 리눅스 시스템에는 보통 380가지 정도의 시스템 콜이 제공되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종류의 라이브러리 함수가 제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 전달이라는 개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시스템 콜이든 라이브러리든 이렇게 함수 형태로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들을 함수의 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인자들이 커널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라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은 그렇게 핵심적인 중요성을 담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스템 호출이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든 일반적인 함수들 사이에서의 매개 변수, 인자들의 전달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간단히 살짝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이 레지스터에 저장해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로 그 ARM과 같은 리스크류의 여러분 용어가 낯설 수 있는데요. ARM과 같은 CPU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리드를 하기 위해서 리드해서 읽어올 메모리 주소
어떤 파일의 이름, 뭐 얼마만큼 읽을 것인지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특정한 메모리를 이용하기보다는 CPU에 바로 붙어있는 레지스터에다가 저런 값들을 저장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ARM과 같은 리스크 컴퓨터에는 레지스터 개수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전달을 위해서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지스터를 이용한 전달은 매우 빠른 이런 장점이 있지만 레지스터 개수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개수의 인자를 다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식의 뭐 이 포인터 변수, 문자열에 대한 포인터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할 수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인티저 값 하나 뭐 정도, 2개 정도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전달을 레지스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메모리의 어떤 블락 혹은 테이블에 저장을 해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야 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파일의 이름이라든가 어떤 메모리 주소 이런 것들이 언뜻 보면 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꽤 큰 용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걸 전달할 때는 메모리에다가 파일 이름을 저장해 놓고 실제로 전달하는 것은 파일 이름 전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주소만 뭐 레지스터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이 바로 이제 그 테이블이나 메모리 블락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사용자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시스템 콜 13번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메모리 데이터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만큼의 데이터가 좀 크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함수를 호출할 때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것이 저장되어 있는 x라는 주소값만 전달해 주고 실제 이놈이 실행을 하면서 x 주소값을 활용해서 메모리를 접근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스택을 이용한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스택을 이용한 전달 방법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함수들 사이에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스택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스택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할 때마다 이 스택이라는 것은 바로 함수들이 실행되는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자료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함수와 함수 사이에서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배우면서 스택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택이라는 것은 자료 구조 시간에 배웠던 그 스택 개념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메모리 영역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스택으로 간주하고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 스택에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이제 그 시스템 콜인 운영체제 서비스가 그 값을 이용할 때는 팝 함으로써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매개 변수 전달하는 방법은 빠르게 레지스터에 저장해서 전달할 수 있고 또는 메모리에다가 큰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그 주소만 레지스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서 스택이라는 커널의 스택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시스템 콜이나 라이브러리 형태로서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운영체제를 공부하면서 또는 운영체제 아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런 서비스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어떠한 종류의 시스템 콜들이 있으며 그걸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C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서도 printf라는 것이 있고 printf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운영체제에서의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한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업 자체가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차례대로 그런 시스템 호출을
함수들을 살펴보면서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운영체제의 어떤 개념의 설명과 맞물려 가지고 중요한 몇 가지의 시스템 호출들만을 실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시스템 호출의 종류라고 한다면 운영체제의 서비스의 종류, 운영체제의 어떤 기능적인 역할의 종류와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했던 운영체제의 역할, 기능과 거의 유사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I/O 장치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통신을 하기 위한 서비스, 보호를 하기 위한 서비스. 이게 바로 운영체제의 기능인데 그것들 각각에 대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콜들이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 각각 종류에 대해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콜 함수들의 이름을 예로 들어준 것입니다. 이쪽은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유닉스, 이건 리눅스도 똑같습니다. 리눅스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각각의 운영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 개념을 이용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실습해 볼 때 직접 이용해 볼 수 있는 함수들이 되겠습니다.